5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 정액량, 남성 활력을 되살리는 기적의 식단과 운동법. 인트로, 사라진 자신감, 정액량 감소가 보내는 위험 신호.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며 무엇보다 부부관계나 일상에서 느끼던 본연의 자신감이 줄어들 때 남성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곤 합니다. 60대 중반의 남성 이모 씨는 최근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신체적인 변화 중에서도 특히 정액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컨디션 탓이라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양과 함께 사정시에 쾌감마저 무뎌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 나도 끝인가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처럼 많은 시니어 남성들이 겪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액량의 감소는 단순히 생식 능력의 저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정액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종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공장의 연료가 떨어지고 기계가 노후화되면 생산량이 줄어들듯 우리 몸의 활력이 떨어지면 정액량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남성에게 있어 성적인 활력은 곧 생존의 에너지이자 자존감의 원천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일상의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찾아오며 심지어는 사회활동조차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시니어 남성들의 우울증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이러한 신체적 기능 저하에서 오는 상실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라져가는 자신감을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70대, 80대에도 충분히 젊은 시절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의학적 연구들은 정액량과 남성 활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단순히 타고난 체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 특정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호르몬 공장의 펌프 역할을 하는 하체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한다면 메말라가던 샘물에 다시 물이 차오르듯 활력의 샘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시니어 남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온 임상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액량을 늘리고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비싼 약물이나 위험한 시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찾을 수 있는 보약 같은 음식들, 그리고 집거실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줄어든 정액량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을 더 지극정성으로 돌봐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제 막막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30년 넘게 시니어들의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당당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우리 몸의 활력 탱크, 테스토스테론과 전립선의 비밀. 어느덧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깨는 조금씩 굽어가고 예전 같지 않은 기운에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많은 남성이 이를 단순히 나이살이나 세월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연신 울리고 있습니다. 바로 남성의 생명력과도 같은 활력 탱크,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성호르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심지어는 매일의 기분과 기억력까지 조절하는 인생의 연료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연료 없이 달릴 수 없듯 남성의 몸 또한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엔진이 꺼져가는 기계처럼 곳곳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정액량의 감소와 전립선의 변화입니다. 60대 중반의 김모 씨는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줄고 바깥 활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산행도 즐기고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느껴지는 잔뇨감과 현저히 줄어든 정액량은 그를 깊은 상실감에 빠뜨렸습니다. 김모 씨는 이것이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우울해했지만 사실 이것은 전립선과 호르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였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고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정자들이 험난한 여행을 떠나기 전 챙겨주는 도시락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연료가 부족해지면 전립선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정액의 양이 줄어들며 사정시의 쾌감이나 힘도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매우 정교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뇌에서는 호르몬을 더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노화된 고환과 전립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뇌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이유 없는 짜증, 불면증,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를 두고 흔히 남성 갱년기라고 부르는데 여성의 갱년기처럼 급격하게 찾아오지 않고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하곤 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시니어 남성들에게 정액량의 감소는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넘어 남성성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70대 남성 이모 씨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듯 올바른 관리와 영양 공급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립선과 근육의 상관관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테스토스테론을 저장하고 분비를 촉진하는 천연 저장고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가늘어지면 이 저장고가 사라지는 것과 같고 결국 호르몬 수치는 더 빠르게 급락하게 됩니다. 즉, 전립선의 건강과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근육 상태, 특히 하체의 힘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정력이 떨어진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력제나 약물에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립선에 무리를 주거나 호르몬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호르몬이 다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전립선은 마치 예민한 식물과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느냐에 따라 그 상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독한 약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는 반찬 한 가지를 바꾸고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더 걷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활력 탱크를 다시 채우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청년 못지않은 기력을 자랑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호르몬의 원리를 이해하며 꾸준히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활력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당신의 전립선을 깨우고 테스토스테론을 폭발시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제2장 바다의 우유 굴과 아연, 정자 생성의 핵심 엔진.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이 겪는 가장 큰 심리적 변화 중 하나는 예전 같지 않다는 상실감입니다. 60대 중반의 김모 씨는 최근 들어 부쩍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라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병원 검사상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그의 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 활력의 원천인 테스토스테론과 정자 생성을 돕는 결료가 고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남성의 하체와 생식기관은 이 공장의 핵심 엔진입니다. 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기름이 필요하듯 남성의 몸이 활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속 300여 가지가 넘는 효소의 작용에 관여하며 특히 남성 호르몬의 합성 수준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연은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은 떨어지고 배출량은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보약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입니다. 역사 속 최고의 정력가로 알려진 인물들이 매일같이 굴을 챙겨 먹었다는 기록은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굴에는 지구상의 그 어떤 천연 식재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도 아연이 들어있지만 굴 한 알에 들어있는 아연의 농도는 고기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연은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정자를 만드는 공장에 숙련된 기술자와 같습니다. 정자의 생성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정자가 목표 지점까지 힘차게 헤엄쳐 갈 수 있도록 꼬리에 엔진을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70대 남성 이모 씨의 사례를 보면 꾸준한 식단 관리를 통해 아연 섭취를 늘린 결과 줄어들었던 정액의 양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전반적인 기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아연이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고 액체 성분의 분비를 원활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수행합니다. 남성도 노화가 진행되면 몸속에서 남성 호르몬은 줄고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아연이 충분하면 남성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배만 나오는 돌챙이형 비만이 고민인 시니어라면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자신의 식단에 아연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굴을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니어층은 소화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굴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는 습관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이 아연의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굴이 체질에 맞지 않거나 위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익혀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아연은 열에 비교적 강한 영양소이기에 굴국밥이나 굴전으로 섭취해도 그 효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굴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흡수 체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아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아연을 필요한 곳까지 실어 나르는 분반 트럭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굴을 드실 때는 두부나 살코기 등 가벼운 단백질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활력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아연 영양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인공적인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구리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 굴과 같은 천연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아연은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배출되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굴 섭취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연은 뇌기능과 감정 조절에도 관여하여 노년기에 찾아오기 쉬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철에 신선한 음식을 챙겨 먹는 행위 자체가 뇌에 강력한 생존 신호를 보냅니다. 68세 최모 씨는 굴을 포함한 건강 식단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화학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시니어의 활력은 비싼 보약이나 위험한 시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식탁 위에서 만나는 작은 굴 한 알에 들어 있습니다. 아연이라는 핵심 엔진을 채워주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는다면 세월의 흐름 앞에서도 당당한 남성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하체 운동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장, 호박씨와 브라질너트, 전립선을 지키는 천연 방패.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고민 중 하나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전립선 문제입니다. 자다가 대여섯 번씩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다 보면 숙면은커녕 다음날 일상생활조차 힘겨워지기 일쑤입니다. 60대 중반의 김모 씨는 최근 들어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 심해지면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마저 크게 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병원을 찾아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천연 식재료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남성 활력을 되찾아줄 두 가지 보물, 호박씨와 브라질너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박씨입니다.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이 작은 씨앗은 사실 남성의 천연 영양제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델타-7 스테롤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호박씨의 성분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박씨는 남성 정액의 구성 성분이자 정자 활력에 필수적인 자연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은 인체 조직 중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연이 부족해지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는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70대 초반의 이모 씨는 매일 아침 호박씨 한 줌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호박씨 속 아연과 마그네슘이 전립선의 부종을 가라앉히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브라질너트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이 거대한 견과류는 셀레늄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우리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남성의 생식 기능에 있어 셀레늄은 절대적입니다. 정자의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셀레늄은 정자가 난자를 향해 힘차게 헤엄쳐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며 정자 세포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셀레늄 농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전립선 건강 수치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68세 남성 박모 씨는 전립선 수치가 높아 걱정하던 중 하루에 브라질너트 딱 2알씩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셀레늄이 전립선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고 염증 반응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식품들도 제대로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호박씨의 경우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이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브라질너트는 그 효능이 강력한 만큼 과유불급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셀레늄은 소량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루에 딱 2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탈모나 손톱 부러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니어층의 경우 소화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견과류를 잘게 부수어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방식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영양 섭취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호박씨와 브라질너트로 영양을 채웠다면 이제는 걷기나 가벼운 스쿼트를 통해 그 영양분이 전립선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영양은 보급로를 채우는 것이고 운동은 그 보급로를 뚫어주는 작업입니다. 50대 이후의 남성 활력은 거창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이렇듯 매일 식탁 위에 올리는 작은 씨앗 한 줌과 꾸준한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이 준 천연 방패인 호박씨와 브라질너트를 통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다시금 활기찬 청춘의 에너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4장, 하체 근육은 호르몬 공장, 계단 오르기의 기적.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하체의 빈약해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예전 같지 않은 야은 허벅지를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가장 큰 천연 호르몬 공장이자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전금과도 같습니다. 여기 67세 남성 박모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몇 년 전부터 부쩍 기운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을 찾아도 특별한 병명은 없었지만 스스로 느끼기에는 몸 안의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찾아오는 무력감과 줄어든 정액량은 그를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씨의 얇아진 허벅지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도 함께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 얻은 에너지를 근육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근육이 빠지면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남은 에너지는 배 주변의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내장 지방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게 만드는 나쁜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하체 근육이 없으면 남성으로서의 활력은 사라지고 배만 나오는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근육을 자극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며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몸에 강한 힘이 필요하니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는 신호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촉진되고 전신으로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남성의 활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계단을 오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라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바닥 전체가 아닌 앞부분의 절반 정도만 계단에 올리고 뒤꿈치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기분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와 허벅지 뒷근육까지 골고루 발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동작은 자기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을 무릎에 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아파트 10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층씩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지 치수가 허벅지 쪽에서 꽉 끼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몸의 무게가 몰라보게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부부관계와 일상생활에서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근육이 수축할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성기능과 직결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즉, 계단을 오르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 안의 비아그라를 스스로 생성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 앞의 계단이 바로 최고의 보약이자 호르몬 주사기입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근육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미세하게 상처 입은 근육이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회복될 때 더 크고 단단해집니다. 이때 콩, 두부, 달걀, 살코기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체 근육이라는 호르몬 공장의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노쇠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버튼 대신 계단 첫 칸에 발을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허벅지가 굵어지는 만큼 남성으로서의 자부심과 활력은 다시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하체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남성 건강의 마지막 보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5장, 물 한 잔과 깊은 잠, 일상에서 채우는 활력 에너지.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고 하면 값비싼 산삼이나 정체 모를 건강기능식품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시니어의 몸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남성의 활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보약은 바로 우리 집 주방에 있는 깨끗한 물 한 잔과 매일 밤 찾아오는 깊은 잠이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시계는 조금씩 느려집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게 됩니다. 몸 안에 물이 부족한데도 뇌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것이죠. 68세 남성 박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최근 들어 부쩍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액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마저 바닥을 치고 있었죠. 병원을 찾아도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의 양이 종이컵으로 채 2잔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약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이 혈액을 타고 온몸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근육을 만들고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마치 끈적끈적한 조청처럼 변해버립니다. 길이 막히니 호르몬이 가고 싶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박 씨에게 내린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 사이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박 씨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자 영양분이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었고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액체가 아니라 우리 몸속의 호르몬을 실어 나르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인 셈입니다. 하지만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공장이 문을 닫고 내일을 위해 기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재건의 시간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의 80% 이상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은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가동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느라 잠을 설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문은 열리지 않고 남성 활력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72세 최모 씨는 평소 늦게까지 뉴스를 보다가 새벽에야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전립선 문제와 성기능 저하로 고민했죠. 하지만 수면 환경을 바꾸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인 지 한 달 만에 그는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첫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위장이 소화하느라 바쁘면 뇌는 깊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눈의 망막에 닿으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여 호르몬 생산을 멈춰 버립니다. 셋째, 낮 동안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낮에 받은 햇빛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해 우리를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많은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값비싼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원리는 정직합니다. 깨끗한 물로 혈액의 길을 닦아주고 깊은 잠으로 호르몬 공장을 가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시니어의 건강은 대단한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오늘 밤 일찍 청하는 잠자리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남성 활력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다짐해 보십시오. 내 몸을 위해 오늘부터 가장 쉬운 보약을 선물하겠다고요. 물과 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의 몸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침대와 주방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당당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론, 100세 시대의 진정한 남성성, 꾸준한 습관이 답이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남성으로서의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시니어의 삶을 연구해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노화는 멈추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남성성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결코 특별한 보약이나 값비싼 시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마치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를 관리하듯 정성스럽게 살피고 매일의 작은 습관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습니다. 남성의 활력을 결정짓는 테스토스테론과 정액량의 변화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68세 남성 김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활력과 자신감 하락으로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 20분간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스쿼트를 하고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뺀 뒤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한 굴과 견과류를 챙겨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6개월 뒤 김모 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물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이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남성 호르몬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듯 하체 근력을 키우는 것은 노년의 남성성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에 전해지는 묵직한 자극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속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하체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액량을 늘리고 남성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또한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정력에 좋다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현혹되곤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은 정자의 질을 높이고 호르몬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깊은 숙면을 취하는 습관은 밤사이 우리 몸이 호르몬을 재충전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줍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마치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몸을 다시 촉촉하고 생명력 넘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심리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그 자체로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는 독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젊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75세의 이모 씨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건강한 어깨와 다리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뇌를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젊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속도를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100세 시대의 진정한 남성성은 젊은 시절의 폭발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꾸준히 관리하며 삶을 대하는 여유로운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오늘 저녁 식단에 신선한 채소를 한 접시 더하고 내일 아침 가벼운 산책과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남성으로서의 활력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 아래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 잠든 거인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활력 넘치는 남성성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00세까지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남성의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꾸준한 습관이 결국 답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